반갑습니다. 심재만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 시간쯤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와서 짧은 시간 안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지식경영에 관련 특화 경영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건가요? IP R&D의 의의라고 하는 두 가지 챕터를 가졌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들 CTO나 대표이사 연구소장님들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IP R&D를 왜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약 10분 안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경쟁자와 같거나 같대 싸거나 같은 같은 가격인데 더 높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얘기는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목표는 잡았으나 수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올바르게 가지 않을 수 있고, 둘째는 결과는 가졌으나 R&D에는 특허 침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화가 되는 그 순간, 상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 순간, 제조하는 그 순간 특허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R&D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거를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수립한 방식이 정확한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특허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남의 지식재산이 사전에 있었는지를 보자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사전에 한 번쯤 점검해 보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R&D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내 자신이니까. 자신 있으니까 갔겠지만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허 이거 뒤져보는데 실제로 나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길으면 석 달, 짧으면 한 달 정도면 볼 수 있는데, 내 업무를 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 결과물이 어쩔 수 없이 특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버렸어요. 그럼 다시 백할 수 없잖아요. 백할 수 없는데 후회되죠. R&D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달 내지 길게는 석 달, 금액으로 보면 짧게는 2천만 원, 크게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내 업무에 전혀 지장 없다 이거야. 조금 불편했는데 그것도 못 참으면 노력한 것이 꽝 되잖아요. 꽝 되면 아쉽죠. 쇠가 빠지게 노력했는데 꽝 되면 손해니까 한 번쯤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점검하는데 뭘 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특허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경쟁사들은 어떤 방향의 기술을 개발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하나. 둘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생각했던 R&D의 개발 방향이 특허적으로 많으면 맞는 거예요. 특허 출원 양이 많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면 내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근데 없었다 그러면 사실 안 맞을 수 있어요. 올바른데 내 방향이 맞는데 남들이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립한 내 개발 방향, 연구 방향이 관련된 지식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생각한 것이 없었는데 남들은 전혀 그런 지식재산 활동이 없었다, 개발 활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없었는데
내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단지 특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방향이 다른 회사, 다른 연구자들이 노력한 방향성과 일정한 방향성을 갖되 구체적인 수단이 요렇게 넓힐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넓힐 때 그 수단들이 내가 가는 방향에 이 방향에 이 수단이 정합한지 다른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채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요런 정도의 것은 맞지만 없다 그러면 정말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사가 여기 이제 특허 분쟁 지도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타켓의 제품이 있잖아요. 타켓 기술이 있어. 기술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제품이라고 하자고요. 이 제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소 기술들이 적게는 4-5개, 많게는 20여 가지의 요소 기술들이 포함되어야만 제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품 될 수 없어요. 그런 제품은 싸구려죠. 그렇죠? 아니면 중간재든가 완제품은 아닌 거예요. 중간재든가. 근데 요소 기술마다의 그 장점을 가진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기업들 간에 분쟁을 했어. 분쟁을 해가지고 서로 특허권이 내가 알고 있는 특허권이 서로 분쟁이 붙어서 장벽으로 작용될 수, 로열티를 줘야만 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공부를 좀 하면 지들끼리 죽는 경우가 많아요. 특허 분쟁은 붙으면 가진 놈이나 싸우는 놈이나 똑같이 같이 죽어요. 무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손실입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특허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 애플도 누가 이겼냐면 삼성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이미지가 나빴던 삼성이 애플과 같은 이미지가 상승됐거든요. 로열티 준 건 싸구려예요. 로열티 준 건 싸단 말이에요. 오히려 홍보 효과를 더 얻었거든요. 애플은 걸어서 손해난 거예요. 냉정하게 삼성을 키워준 거거든요. 로열티는 받았다고 시작을 해요. 전체 측면에서 봐야 돼요. 전체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연구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자라면 준경영자들이니까 경영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특허 분쟁에 관련된 사운드를 특허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확보해 놓으면 요거 나중에 좀 지나면 너희한테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기다 눌러야 되나? 자료들 다 보시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균주를 이용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원천에 관련된 원리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도 좋더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구개발자가 순수하게 면역에 관련된 면역이라고 그랬는데 면역에 관련된 것만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파생되는 걸 미리 예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한테 맞는지 여자 중에도 노인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과정에서 지식 재습관을 얻어서 조금씩 분할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사전에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특허 IP R&D를 하다 보면 연도별로 회사별로 기술에 관련된 변화 추이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의 기술들이 요소기술 A, 요소기술 B는 주된 연구자들이 누구이거나 어느 기업인데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보기엔 그 기업은 이게 방향성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수단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수단,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수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자료로 유용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해 8월쯤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검찰 면봉 같은 걸로 하죠. 입안에 하나 하고 코 하나 하고 면봉을 하는데 면봉은 수단입니다. 면봉은 아주 싼 거예요. 싸구려예요. 싸구려의 수단인데 우리 시젠이라는 회사 아시죠? 시젠이라고 돈 많이 버는 회사 있습니다. 시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진단 시약을 만든 거잖아요. 진단은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이게 세트메뉴. 파일이잖아요. 두 가지 단위인데 낑겨 먹기 팔기죠. 낑겨 먹기 팔기로 이거를 따라붙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가야 되겠는데 자기네가 그걸 제조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거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요거를 할 만한 기업을 찾아놓고 이거 만들 수 있냐?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까지 했어. 갔는데 시젠의 지식재산 담당하는 상무가 혹시 모르니 특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한 거예요. 특허 조사를 한번 해보죠. 잘못해서 우리가 하청 줬다 받으면 나도 걸리거든. 만든 놈도 걸리지만.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봅시다 한 거예요. 조사를 안 했으면 여차하면 물어줄 상황이 나오잖아요. 물어줄 상황.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 지식재산 담당 상무가 저하고 또 아는 변리사라서 신 변리사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좀 검사 좀 해봐. 조사 좀 한번 해봐. 내가 조사한 건 이래 하고 보여준 거예요. 다시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는데 완제품에 관한 특허가 출원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다행히 거절됐어.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등록이 안 되고 거절돼서 한국에서는 그대로 만들어 베껴서 팔아도 제싼 방식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다 쓴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제조 방법의 물건이 특허 침해가 안 돼야 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비싸게 사올 수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만 없어요. 한국만 없어요. 일본도 중국도 다 했는데 우리나라 결국에 등록 안 된 이유가 뭐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싸게 물건을 지금 몇 개월을 갔어. 대략 한 10개월 정도 판매를 했는데 진단시약이 시즌 꽤 괜찮은 거예요. 호응이 좋으니까. 요거 세트면 좀 팔고 싶은데 외국엔 못 나가잖아. 외국엔 못 나간다. 외국에 못 나가니까 외국 특허를 쫙 조사에다가 분석을 했어. 분석했는데 진짜 손톱 밑에 먼지만한 특허가 줄줄이 사탕으로 쫙 있어요. 특히 미국에 시장이 넓으니까. 유럽하고는 특허가 정말 요만큼의 차이로 출원이 6개월 단위로 뭐 3개월 단위로 쫙 한 20여 건씩 있는 거예요. 피해가 이러잖아요. 그거 못 피하면 어차피 시약은 팔지만 세트면은 못 팔거든요. 함께 키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비싼 키트를 집어넣으면 자기 마진이 줄어드니까 요건 이제 특허권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얘들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뭐냐? 얘들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이틀 만에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길이는 뭐 0.05에서 0.08 사이고 두께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밀도는 어떻고 이런 거 쭉 찾아내서 딱 제시했더니 그 제조하는 회사, 국내 회사가 있죠. 영천에 있는 회사인데 못 만듭니다. 그거 못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원가가 엄청 올라가거나 생산성이 안 나와서 못합니다. 그러면 더 다른 방법은 이제 뜨문뜨문 만들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덜 넣으면 되니까. 덜 넣으면 돼서 딱 이러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검체가 채취가 안 된다. 양이 작아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허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특허를 못 피해가면 최적의 것에 관련된 수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면봉의 이제 입도 사이즈, 굵기, 면의 굵기,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게 이제 특허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회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 회의를 자기들끼리 못 하잖아요. 어차피 변리사 껴서 권리범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허권을 해석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국에 출원된 거, 유럽에 출원된 거를 등록 못되게 막는 방법이야. 적극적으로. 내 거를 피해가지 못하면 남의 걸 등록 못 시키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조 메커니즘이 안 돼서 못하는 거거든요. 벗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생산성이 안 나와 단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사례는 소부장 관련돼서 과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과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고객 중에 이제
연구 자석,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제조하는 회사가 제 고객이 있어요. 미국이 오바마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압력, 고립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 중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소스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를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으니 중국의 히토류를 100% 쓰는 거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에 연구 자석을 파쇄해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거는 중국계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주니까 결국에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수반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하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걸 공급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순도를 높이려면 정제 과정이 거치는데 정제 과정에 이제 환경적으로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습식 방법으로 해서는 곤란해서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광석을 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정제에서 리사이클링은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원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쨌든 히토류를 가능한 줄이면서 동등한 성능을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제조업체와 재료연구소가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쭉 조사를 하고, 이제 결국에 R&D가 과연 방향성이 맞느냐는 리사이클링 관련된 소재를 다시 추출해내는 부분은 R&D 방향성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고, 그 이후에 가공에 관련된 부분은 제조 공정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남의 앞서서 개발됐던 실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추출해서 내가 한 번씩 실험하면서 대안의 제조 프로세스를 가져오느냐. 재료연구소는 이제 그게 포커싱이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잘해가지고 리사이클링을 습식에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건식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특허 조사를 잘해가지고 공정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서 기존보다 원가도 좀 줄어들면서 환경에도 덜 유해한 방식을 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원이 설계하는데 R&D 설계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R&D를 하시기 전에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쯤 꼭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면 못하는데 그거는 변리사가 힘들어요. 변리사가 찾아준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데이터나 기술의 정리를 해서 제공하면 그것을 살펴보고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연구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산도 뭐 강제가 잡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T 시설역에 동양을 맡고 계시고 대형 모델 이용 연구소장님께서 기술 개발할 때 대장 이용 가운데 회사 연구소장님들을 모시고 R&D 관리하는 노하우를 R&D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비스텝과 벨리사림을 준비한 이유가 HTC 하는 업체는 그만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HTC 신규 기업들 또는 하고 계신 분들한테 두 가지 팩터를 드리려고, 하나는 아까